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고 조금 조용한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잠이 깊지 않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일찍 누웠는데도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워져 있는 그런 날들이요.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고 들어오는 돈은 잠시 손에 머물렀다가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손바닥을 펴봐도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시간들이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시절을 오래 지나왔거든요. 오늘은 의미가 깊은 밤이에요. 옛 어른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밤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잠시 멈추어 서서 사람 하나하나의 잠자리 머리맡을 들여다보고 가는 밤이라고요. 그날 밤 여러분의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음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올 복의 길이 정해진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옛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수많은 분들의 댁을 다니며 직접 본 것이 있어요. 똑같이 성실히 일하시고 똑같이 착하게 사시는데도 어떤 집은 자꾸 무엇이 새어나가고 어떤 집은 가만히 있어도 무엇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 차이를 들여다보면 결국 작은 자리, 잠자는 자리의 방향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방향이에요. 잠자리 머리가 절대 향해서는 안 되는 세 방향. 이 세 방향을 그대로 두고 주무시면 들어오던 복도 슬그머니 돌아 나가요. 여러분도 잠시만 저와 함께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짧은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한 달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작은 의식 하나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3번, 6번, 9번. 숫자가 아주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옛 어른들의 깊은 지혜가 들어있어요. 이 의식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제가 평생을 두고 확인한 단 한 가지 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잠시 같이 헤아려 볼까요? 옛 어른들께서는 한 달의 흐름을 평평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한 달 안에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 중에서도 29이라는 날은 옛 어른들께서 유난히 조용히 다루셨던 날이에요.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신 듯이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마루를 한번 닦으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한 달이라는 것이 사람의 한평생이랑 닮았단다. 초하루는 갓 태어난 아기 같고 보름은 한창인 청춘 같고 20날이 넘어가면 이제 한 달의 황혼이 시작되는 거란다. 황혼 즈음에는 사람이든 달이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싶어 한단다. 그래서 29이라는 날의 잠자리는 다음 한 달이 어떤 빛깔로 펼쳐질지를 미리 정해놓는 자리라고요. 저는 그때는 어려서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었어요. 한 달의 끝자락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신 분들은 다음 달이 신기하게도 부드럽게 흘러가요. 반대로 이 무렵에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다음 한 달이 이상하게 부산스럽고 들어오던 것도 자꾸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그저 평범한 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밤을 두려운 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다정한 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에게 한 번 더 점검할 기회를 주는 밤이니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의식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아무런 방어막 없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사람이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낸다고 하셨어요. 그 받아들임과 흘려보냄의 통로가 바로 우리 머리가 향한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누워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의 잠자리예요. 인생 70, 80을 살면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 한 자리에 누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무는 자리인데 우리는 정작 그 자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한 어르신께서 제 잠자리를 한번 봐주시고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자네가 요즘 자꾸 힘이 빠지는 이유가 자네 머리가 엉뚱한 곳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라네. 그날 밤 베개의 방향을 바꾸어 누웠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밤부터 잠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 방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밤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살피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이에요. 머리를 방문 쪽으로, 그러니까 문을 향하여 정면으로 두고 누우시면 안 돼요. 누웠을 때 머리가 그대로 문 쪽을 가리키고 발이 방 안쪽을 향하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런 잠자리를 두고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머리를 문 쪽으로 향하게 모시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자세로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 채 떠나는 자세를 흉내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미신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머리의 정수리, 옛 어른들께서 백회열이라고 부르신 그 자리는 아주 활짝 열려 있어요.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의식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지만 잠들면 그 문이 살며시 열려요. 그 열린 문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정수리가 방문을 향해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던 모든 흐름이 그 열린 정수리에 부딪혀서 그대로 다시 문 밖으로 튕겨 나가요. 마치 손바닥을 펴서 흐르는 물을 받으려는데 손바닥이 거꾸로 향해 있어서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증상이 있으세요. 분명히 7, 8시간을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세요. 자주 한밤중에 깜짝 놀라며 깨시는데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계부를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절약을 하셨는데도 잔고가 줄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도통 짚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를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머리가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도록요. 누우셨을 때 문이 시야의 한쪽 옆에 보이는 정도가 가장 편안해요. 만약 방의 구조 때문에 침대를 돌릴 수 없다면 머리맡과 문 사이에 무언가 하나를 두세요. 낮은 서랍장이어도 좋고 작은 가림막이어도 좋고 두툼한 커튼을 한 자락 늘어뜨려 놓아도 좋아요. 흐름이 우리 머리에 와 부딪히기 전에 한번 부드럽게 휘감기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방문을 꼭 닫고 주무세요. 이제 두 번째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것은 바로 머리가 화장실 쪽을 향한 잠자리예요. 침대 머리맡이 화장실 벽에 붙어 있거나 누웠을 때 화장실 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 이런 구조의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옛 어른들께서는 화장실을 두고 늘 조심스러우셨어요. 그곳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 곳이고 동시에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안에 머무는 기운이 우리 잠자리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잠든 그 무방비한 시간에 가장 무거운 기운이 우리 머리 쪽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벽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옛 어른들께서는 기운이라는 것이 벽 정도로 막힐 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물이 흙벽을 스며 나오듯이 기운도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와요. 이런 자리에서 오래 주무신 분들은 머리가 자주 무거우세요. 두통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통증이 없는 그저 머리 전체에 솜이 한 겹 덮인 듯한 답답함이요. 그리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꾸 눈이 떠지세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 시간을 음의 기운이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무겁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자잘하게 아픈 것도 많아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의 댁에서는 돈이 머물지를 않아요. 들어와도 금세 어디론가 새어나가요. 옛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자를 쓰고 떠나는 돈이라고들 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져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침대를 화장실 쪽 벽에서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단 한 침이라도 좋아요. 만약 방이 좁아서 도저히 떼어 놓을 수가 없다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화장실 문을 꼭 닫아주세요. 그리고 침대와 화장실 사이의 공간에 키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산세베리아도 좋고 금전수도 좋고 스킨답소스도 좋아요. 살아있는 식물의 푸른 잎이 그 사이를 가만히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옛 어른들께서 즐겨 쓰셨던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담아서 화장실 한쪽 구석에 놓아 두시는 거예요. 소금은 옛날부터 무거운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다고 알려져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변기물을 한번 내리고 뚜껑을 꼭 덮어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제 세 번째 방향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거울이 잠자리를 정면으로 비추는 자리예요. 누웠을 때 벽의 거울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그런 자리요. 옷장에 큰 거울이 달려 있는데 그 거울이 침대를 바로 마주보고 있다거나 화장대 거울이 침대를 향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요. 거울이라는 물건은 참 신기해요. 옛 어른들께서는 거울을 두고 영혼의 그림자가 머무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의 일부가 그 안에 잠시 머물렀다 간다고요. 그래서 옛날 집에서는 거울을 함부로 두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눈을 떴는데 거울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흠칫해요. 누가 방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 떨림이 매일 밤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은 점점 얕아지고 꿈은 자꾸 어수선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까닭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 어른들께서는 거울이 흐름을 되돌려 보낸다고 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흐름이 거울에 부딪혀서 그대로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간다고요. 그런 집은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가족 사이에 자잘한 다툼이 많고 부부 사이에 까닭없는 냉기가 흐르고 모든 일이 한 끗씩 어긋나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 작은 어긋남들이 쌓여서 마음을 지치게 해요. 오늘 밤만큼은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살펴보세요.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두툼한 천을 한 장 준비해서 거울을 덮어주세요. 색깔은 따뜻한 색이면 좋아요. 짙은 붉은빛이나 황금빛이 도는 천이면 더 좋고, 그게 어려우시면 그저 깨끗한 무명천이어도 충분해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살며시 거울을 덮어주세요. 마치 잠드는 거울에게 이불을 덮어주듯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시 천을 걷어주시면 돼요. 이 작은 의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한결 고요해지실 거예요. 옷장 안에 거울이 달려 있으시다면 옷장 문을 꼭 닫아주시고, 화장대 거울이 침대를 향해 있다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화장대 위에 작은 천을 늘어뜨려 거울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3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머리가 문을 향한 자리, 머리가 화장실을 향한 자리, 그리고 거울이 잠자리를 비추는 자리. 혹시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집 잠자리가 바로 그러한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되셨고 오늘 밤부터 천천히 바꾸어 가시면 돼요. 자책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만나신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작은 의식 하나를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3번, 6번, 9번 옛 어른들께서 알려주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의식이에요. 잠자리를 정돈하시고 3가지 방향을 살피신 다음에 잠드시기 직전에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은 옛 어른들께서 하늘과 땅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 침대 옆에 가만히 서보세요. 굳이 무릎을 꿇거나 손을 모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편안히 서서 어깨에 들어간 힘을 한번 빼시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먼저 첫 번째 3번이에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3번을 셀 동안 들이쉬시고 잠시 멈추시고 다시 3번을 셀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의 숨에 3번의 감사를 담아 보세요. 큰 감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작은 감사여도 충분해요. 옛 어른들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셨어요. 2번째, 6번이에요.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6번이면 충분히 따뜻해져요. 그 따뜻해진 손바닥을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올려두세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 자리를 우리 몸의 작은 곳간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손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받은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를. 3번째, 9번이에요. 이제 2 손을 가지런히 모으세요. 그저 양손을 자연스럽게 마주대고 마음속으로 9번 가만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밤 저의 잠자리에 평안이 깃들기를. 9번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말씀해 주세요. 빠르게 외워버리듯이 9번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옛 어른들께서는 3과 6과 9이라는 숫자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숫자라고 하셨어요. 3은 하늘의 숫자고 6은 땅의 숫자이며 9은 사람의 숫자예요. 이 3이 모이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 잠자리를 부드럽게 감싸줘요. 거창한 부적도 필요 없고 비싼 물건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마음 하나면 돼요. 저는 이 의식을 10수년째 거의 매일 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의식이 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이 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요.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좋은 것이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좁고 굳은 그릇에는 많은 것이 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저 자신이고, 저 자신이 변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몇 가지 작은 일을 더 살펴주셨으면 해요. 저녁 9시가 지나서는 가능하면 지갑을 열어 돈을 세지 마세요. 옛 어른들께서는 밤늦게 돈을 세면 돈이 부끄러워 도망간다고 하셨어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고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곁에 머문다고요.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돈이 없다, 살기 힘들다, 다 떨어졌다. 옛 어른들께서는 말에 혼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위에 작은 그림자처럼 머문다고요. 오늘 밤만이라도 돈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밤 지갑을 비워두고 잠드시지 마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좋고 빳빳한 새 지폐 한 장이면 더 좋아요. 텅 빈 지갑은 텅 빈 집과 같아요. 작은 돈 한 장이라도 가지런히 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그 한 장이 작은 등불처럼 우리 지갑을 지켜줘요. 쓰레기는 오늘 밤 늦게 내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오늘 모은 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뜬 뒤에 내다 놓으세요. 해가 진 뒤에 무거운 것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가 우리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기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만큼은 잠자리에서 다투지 마세요. 부부 사이든 가족 사이든 오늘 밤은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는 밤이에요. 잠자리는 우리가 가장 깊이 쉬어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에 무거운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이 밤새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요. 오늘 밤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햇살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드릴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계셔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도 끝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께 좋은 일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오신 길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 주세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으셨겠지요. 외로웠던 시간도 있으셨고요.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을 지금의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자신에게 한번 다정히 말씀해 주세요. 잘 살아왔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가 있다고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손에 잡히는 부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깃드는 부예요. 손에 잡히는 부는 왔다가 가지만 마음에 깃드는 부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평생을 함께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마음에 깃드는 부를 먼저 갖춘 사람에게는 손에 잡히는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정돈되면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정돈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깊이 잠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제와는 살짝 다른 햇살이 창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 느낌이 아주 작아도 좋아요. 그 작은 느낌이 시작이에요. 모든 큰 변화는 그렇게 작은 느낌에서 시작돼요.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게라도 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다음에 또 조용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가닿을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옛 어른들께서 남겨주신 작은 지혜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고 있어요. 화려한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삶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곁에 계신 소중한 한 분께만 살며시 전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깊어진다고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누신 그 따뜻한 마음이 그 한 분의 잠자리에도 작은 평안을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다시 여러분께로 돌아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늘 그렇게 돌고 돌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부는 툽는 사람에게서 달아나고 부는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로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를 정돈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그 모든 행위가 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그저 깊이 주무세요. 깊이 주무시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면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돼요. 오늘 밤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따뜻한 잠자리에서 깊고 고요한 잠을 청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부디 평안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모든 좋은 시간이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되시기를 마음 깊이 빌어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